오늘은 우리의 유약함이나 유화 정책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은 2019년 7월 25일에 두 발의 미사일을 600km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는 두 발의 방사포를 250km 사거리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은 이것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발표하였습니다. 7월 25일 두 발은 사거리를 볼 때 부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를 보면 525km입니다. 7월 31일에 두 발은 서울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는 195km입니다. 북한은 이 두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전역과 서울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전쟁은 없다, 평화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하에서 북한에게 굴종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약함으로 상대의 도발을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발발은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소련과 중국의 사주, 미국의 한반도 철수가 국제 정치적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이 철저히 대비해서 북한에게 공격을 해도 성공할 수 없거나 성공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 북한이 과연 전쟁 발발을 했겠습니까? 저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또다시 무방비 상태이고 그것은 또다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역사상으로 겪었던 임진왜란, 정오, 병자호란, 한일 합방도 모두 우리의 무방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청나라, 또 일본은 나름대로 조선의 그 군비태세를 염탐을 했고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조선은 아무런 대비도 없고 군사만 보내면 바로 정복할 수 있다 였을 겁니다. 바로 조선의 무방비 상태가 전쟁을 초래한 겁니다. 국제정치 이론가들도 전쟁은 상대방이 약할 때, 약하다고 오판할 때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저비스라는 사람은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어떤 그 인자는 misperception, 저는 오인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mispercep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테싱어라는 전쟁 연구가는 전쟁 발발의 가장 큰 요인은 misperception, 상대방에 대한 오판, 오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서 스타인이라는 미국의 학자는 전쟁 발발을 위한 기회주의 국가, opportunist는 상대방이 상호주의 국가, reciprocator로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전쟁을 발발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상대방이 협력적이면 협력적이고 또 상대방이 적대적이면 적대적이라서 상호주의, reciprocator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서 스타인.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주로 기회주의 국가입니다. 승리의 기회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또는 독재 국가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즉 reciprocator가 이 협력적, 다시 말하면 유화적이라고 생각할 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례로 스타인 교수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럽을 공격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민헨 협정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고, 1962년도에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 당시에 미국이 유화적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1950년에 한국이 북한에 공격을 당한 것도 한국이
유화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공격과 승리의 기회만을 찾는 철저한 기회주의 국가입니다. 노동당 규약에 보시면 북한은 공화국 국방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그러고 나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학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주의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무력을 통해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당연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1950년도에 이를 위해서 공산주의 한반도 확산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 휴전 상태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11월 31일까지 침투만 해도 2,000건이 가깝고요. 국지 도발도 1,117건으로 총 3,000건이 넘는 도발을 자행을 했습니다. 어떤 그 논문에 의하면 북한이 1965년을 남침 시점으로 잡은 후에 1962년부터 4대 군사 노선을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다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1975년 4월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해서 남침 문제를 협의했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북한이 6.25 때 추구했던 한반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욱 많습니다. 현재와 6.25 때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6.25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을 공격했을 때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김기호 교수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6.25 때가 성공의 가능성이 12였다면 지금은 22라는 겁니다. 남한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남한의 대비태세 정도를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대비태세입니다. 판단해봤을 때 6.25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낮습니다. 6.25 때는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27 정도가 됐지만 지금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전쟁을 오판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화를 바란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고래로부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라는 말이 격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도 전쟁에 대비하고 세계 최강인 미국도 압도적인 국방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확고한 대비태세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합니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무익한 것만,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무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해합니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유약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 모두 철저한 대비태세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 자식과 손자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